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요. 최근에 터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직원이 2215억을 횡령을 하고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건이 발생됐었죠. 그러면서 많은 이슈들이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횡령을 한 직원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파생적인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 최초 횡령액이 1880억에 상당한 많은 액수를 가지고 횡령을 했고 이거를 주식 투자 및 뭐 금괴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문제는 이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이 ETF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모아둔 바구니 상품, 펀드 상품을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들어가 있던 게 문제죠.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나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바이오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은행, 증권사에 이어서 국책은행 또한 신규 판매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투자금 입금 유의 안내문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하나,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SG제일은행 모두 이 펀드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찬가지 증권사에서도 신규 판매 금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문제는 이 시젠이 제약 바이오죠. 바이오 쪽 수급인데 이 수급이 이제 지금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동시적으로 개별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1월달 코스피 의약품 관련 섹터는 마이너스 6%까지 빠지고 코스닥 제약도 마이너스 5.5%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사실은 좋지 않고 이 섹터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다. 하지만 JP 모건 헬스케어가 수요일날 개최, 특히 시즌은 수요일날 이제 발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의 기대감보다는 현재는 우려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헬스케어, 특히 시젠이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따라 어떤 또 불합리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변동성 국면에는 개별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적인 전체적인 섹터가 아니라 개별 지수, 개별 기업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의 역대 상장사 최대 횡령 이슈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시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 저렇게 쌓아놓고 놔두면 오스템처럼 된다라는 글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 자산이죠. 유보율이 너무 높은 것도 위험하다. 이 돈 제가 이전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부채가 없으면 좋지만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할 게 없으면 자사주 매입이나 뭐 배당을 올린다든지 뭐 무중이라든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쌓아두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최대 행사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라라는 어떤 다행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용을 보시면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 매년 초에 JP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개최를 앞두고 있고 10일부터 13일 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시기 2016년, 2018년, 2021년에도 컨퍼런스 개최 직전에는 바이오 업종 흐름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투자자 심리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매 거래 정지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컨퍼런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조금 들지만, 개별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고, 최근 시즌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해 성과가 가장 좋지 않은 섹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죠. 2021년은 제약바이오의 어떤 피난처,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정말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022년이 왔을 때 지금 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해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러한 업종 전반적인 펀드에 대해서 투자 신뢰도가 꺾일 수 있고, 당분간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도 먹구름이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별 주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현재 오미크론발 수요 폭발에 진단업체 키트 제조사가 고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다. 왜 힘든지 잠깐 살펴보면, 검사량 급증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 통보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주문한 5억 개 자가 진단 키트도 물량을 맞춰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 받아놨는데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반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PCR뿐만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 업체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자가진단 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점이 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가진단 키트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CR 검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물류, 인력, 그리고 정부의 승인 지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죠. 미국과 캐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서는 본인들만의 진단키트 회사들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고, 이러한 외국 기업 중에 특히나 시젠 같이 훌륭한 기업의 제품을 FDA 승인을 하루속히 내주고 나서 이러한 물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 중폭 PCR 검사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 업체 폴트 헬스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PCR 검사의 회사들이 현재 물량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검사 물량이 많은 북동부 지역에서는 수집한 검체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중소부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는 방법마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이 검사를 하고 빨리 검사에 대한 결과를 줘야 거리를 두고 코로나가 확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36시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검사를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으로 인해서 국내에 다시 한번 진단 제조사들이 날아갈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날아갈 수 있는 어떤 뉴스가 조만간 떠주기를 바라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국내에서는 방역 패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산부들은 마트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또 일할 수가 있고, 지하철에서는 또 지하철을 탈 수가 있고, 뭐 밥은 또 혼자서 먹을 수 있고 마스크를 벗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없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정성 문제성도 찍고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진단 업체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백신 이슈가 뜰 때마다 이렇게 하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과거 대비 크게 좋아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현재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1년 초에 우리가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는 백신사에서는 도리어 오미크론 관련 백신을 3월에 또 출시를 하겠답니다. 이 말은 현재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백신이 나왔을 때 또다시 혹시나 진단키트가 또 놀릴 가능성 가그만큼 희박하긴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즉슨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것 같고, 오미크론에 관련된 백신을 또다시 낸다라는 거는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또다시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 개발이 너무나 빠르지만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고 임상실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진단키트만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심지어 하이자나 이런 모더나 주식들 보면 많이 회복됐고 고점 대비 크게 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감을 올려주고 백신 제조사들은 내려가고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에는 아마 영상을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전에 좀 길게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 자, 오후에 제가 혹시나 반영을 쓰게 된다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저한테 많은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